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리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읽어드릴 책은 좋아하는 일만 하며 재미있게 살 순 없을까? 라는 책이에요. 책 제목을 보자마자 바로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회사를 나왔기 때문에 읽어보고 싶은 느낌이 드는 책이어서 바로 뽑았고, 이런 자기계발서 같은 책의 경우에는 문단 중간이 끝날 때마다 제 생각도 중간에 어필하면서 책 읽어 나갈 예정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얼굴을 찌푸리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그건 철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았다고 해서 인생이 장밋빛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일이든 아니든 일한다는 거 원래 힘든 거라고. 물론 그렇습니다. 나한테 꼭 맞는 직업을 찾아냈다고 해서 내 삶이 장밋빛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좋아하는 일을 찾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일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저도 여러 번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철없는 생각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고민 하나 없이 24시간 내내 장밋빛 인생 같은 일은 묻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무언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매우 민감해져서 타인의 아주 작은 비판적 시선도 순식간에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고민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결코 마음을 열지 않죠. 그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안고 있으면서도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와서야, 실은 제가 처음으로 남에게 털어놓는 건데, 하고 말을 꺼냅니다. 그러니 미간을 찡그리며 철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이 얼마나 진지한지를 전혀 알 수 없겠지요. 적어도 내가 수긍할 수 있는 고생을 하라. 회사 분위기도 좋고 저도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요. 인간관계도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 아무리 일해도 보람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일을 계속하면 제 인생이 무의미해질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심리학에서는 실존적 공허라고 하는데요. 이 일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에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이 일 때문에 정신질환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하면 돈을 받으니까 보람 따윈 없어도 돼. 그런 건 철없는 생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보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어.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나한테 너무 안 맞아. 이 일을 평생 한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야.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걸 직업으로 삼는 것도 쉽지 않겠지. 아마 굉장히 힘들 거야. 그 나이에 제정신이라는 말도 듣겠지.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힘들다면 적어도 내가 수긍할 수 있는 고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나랑 안 맞는 일을 하면서 참기만 하는 건 너무 싫어.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수긍할 수 있는 인내를 하자.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 저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 상담실에 들어섭니다. 한데 이런 깊은 고민에 대해 그건 철없는 생각이야 라는 말을 듣는다면 살아가기가 싫어질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싫어도 죽을 때까지 참으며 살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세상에서는 살아갈 의욕도 힘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결코 철없는 사람들의 이상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어.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싶어.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방금 제가 문단에서 말했던 내용은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말 당당히 나왔던 것 같아요. 아주 잘 다니고 있다가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왜 그래 라는 말을 다들 했었는데 제가 그때는 그냥 유튜브라고만 했지 다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유튜브라고 말을 했을 때 주변에 몇몇 사람은 너라면 잘할 거야 라는 말도 해줄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건 철없는 생각이야도 정말 실제로 들었습니다. 전 그래도 난 괜찮아 할 수 있어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 싫어도 참고 일할 수밖에 없어.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몇 천만 명이 갑자기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오늘부터 만화가가 될래. 나 오늘부터 배우를 하겠어. 오늘부터 예술가가 될 거야. 요즘에는 오늘부터 유튜브를 하겠어. 라는 사람도 많죠. 라고 한다면 사회는 돌아가지 않겠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회 전체를 생각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한 개인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말입니다. 공감도 안 가는 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내 고민을 말해봤자 입만 아프지 라고 생각할 뿐이죠. 사회가 잘 유지되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싫은 일을 처리해야 해. 이 사회를 위해 참아야 해. 그건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은 한 개인의 행복을 지나치게 무시한 사고방식 아닐까요? 사회 전체도 중요하지만 한 개인의 행복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니까요. 먼저 내 행복을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부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거의 제 인생의 모토라고 해야 되나?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예요.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전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공감 가면서 읽을 수 있었던 문단인 것 같아요. 잠깐 물 좀 마시고 할게요. 그냥 편집 없이. 다음 문단이에요. 저도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하고 싶은 일을 모를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아빠가 너무 엄해서 부모님 뜻대로 살아왔어요. 대학교를 선택할 때는 물론이고 취미로 다니는 학원조차 부모님 마음에 드는 걸로 골랐죠. 물론 회사도 엄마가 원하는 곳에 들어갔고요. 그런데 취직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즐거웠던 적이 없어요. 숨이 막히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부모님께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했더니 그럼 뭘 하고 싶냐고 물으시더군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쭉 부모님 뜻대로만 살아와서 뭘 하고 싶은지 전혀 떠오르질 않아요.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이처럼 30세 가까이 되어서야 비로소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순종적인 여성에게서 많이 관찰된다는 책 글엔 있지만 이거는 별로. 네. 부모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정신적인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이에 그 일을 시작하면 결혼을 못할지도 몰라요. 계속 그 일을 하기 위해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밑바닥부터 훈련도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람도 없는 일을 하기는 싫고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좋아하는 일도 하고 싶고 결혼과 출산이라는 여성으로서의 행복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갖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구니까요. 다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해결책은 없습니다. 상담가를 찾아와 아무리 상담을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고 싶은 것은 나이에서 비롯된 초조함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은 안 할 거야? 아이는 언제 낳게? 주위의 시선을 의식할수록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책할 일은 아니지만 내가 초조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아주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것을 찾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초조함이 내 눈을 얼마나 흐리고 있는지도 깨달아야겠지요. 또 아래와 같은 상담도 자주 받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싫어서 밤에 잠도 못 자요.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부모님이나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면 그만두더라도 뭘 할지 정하고 나서 그만두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직을 준비할 시간도 정신적 여유도 없어서 너무 답답하네요. 이런 경우는 돈이나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겠지만 그만둘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부모나 선배 의견 또는 세상의 상식에 맡겨버린 잘못이 가장 큽니다. 이럴 때는 세상의 상식을 넘어설 수 있는 유연한 감성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되게 유연했네요. 누구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회사 그만 나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두세 군데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문단이에요. 남이 아닌 나를 따르며 사는 삶. 하고 싶은 일 찾기를 전문으로 심리 상담하는 저에게는 이처럼 다양한 내담자가 찾아옵니다. 이 가운데 순수하게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상담은 30% 정도이고 나머지 70%는 삶의 방식 자체에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공통적으로 긴 인생에서 몇 차례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변화, 그 중에서도 자유롭게 사는 단계에서 찾아옵니다. 자유롭게 산다고 하면 자기 좋을 대로 산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유라는 말의 근원은 불교 용어입니다. 자유의 자는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고 유는 따르다, 말미암다라는 뜻이에요. 즉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나를 따르며 산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상식이나 남의 눈에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중심으로 산다. 이것이 자유롭게 산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시선이나 세상의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에 따라 살려면 그만큼 나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공감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먼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알아야 한다. 사회 심리학의 개척자로 불리는 에리히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썼지요. 제 나름의 해석을 덧붙여 이 명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롭게 무언가를 선택하면 선택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만일 실패한다면 그 역시 내 선택의 결과이므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느니 차라리 자유 따위는 버리고 누군가의 지배를 당하거나 결정에 맡기려 한다. 그 편이 정신적으로 훨씬 편하다. 시대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든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삶이 더욱더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암묵적인 규칙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제가 고등학생일 때만 해도 한 회사에 들어가면 그곳에 뼈를 묻는다는 사고방식이 당연했습니다.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가 있던 시대의 이야기죠. 이런 제도는 이미 붕괴된 지 오래고 요즘에는 네다섯 번씩 이직하는 사람도 드물지 않습니다. 30대가 넘으면 한 번도 이직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 회사에 뼈를 묻는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없어진 지금 어떤 노동 방식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하며 살아갈지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이동을 통해 회사가 할 일을 정해주는 시대는 일찌감치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선택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앞부분에서 큰 공감을 얻었어요. 20대 초반에 제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외국에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 일을 부모님의 반대나 형의 반대, 즉 가족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됐었는데 그래도 가볼 거리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선택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때 밀고 나갈 거리라는 생각을 후회를 지금도 합니다. 그 외에 제가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잘못된 선택이었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건 모두 제 책임이었기 때문에 경험으로서 다가올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제가 하고자 했던 일이 무너졌을 때 그거는 변명이나 정말 지우지 못할 후회로 남는 것 같아요. 설마 이 소리 들어갔나? 네, 다음 문단 읽을게요. 삶도 일도 내 방식대로. 노동 방식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암묵적인 규칙도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는 20대 중반만 되어도 결혼 정년기라는 말을 들었지만 지금은 그 폭이 꽤 넓어졌습니다. 대도시에서는 40대 전후에 결혼해서 출산하는 사람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연령의 폭이 넓어지면 정년기라는 말 자체가 애매해집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와 잘 안 맞아도 자식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사는 건 이제 구시대의 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유로운 세상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나와 안 맞는다고 생각되면 회사를 그만둬도 되고 몇 살에 결혼하든 말든 우리의 자유니까요. 그러나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은퇴 후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평균 30년 가까운 시간을 내 책임 아래서 보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도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은퇴 후 매일 TV만 보며 지내는 삶은 너무나 지루할 테니까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하라. 이처럼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인생의 궤도에서 벗어난 자신을 책망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가치관이 많이 다르고 도시와 지방의 가치관이 너무 다른데 어쩔 수 없이 앞선 세대의 가치관에 끌려가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이직하는 건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야, 혹은 내가 결혼하지 못한 이유는 성격의 문제가 있어서야 라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자책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인생의 궤도가 사라진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스스로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모르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도 알 수 없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 삶의 방식을 제대로 다시 바라볼 수 있으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면 내가 만족할지 자연스레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커리어라는 말에는 직업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인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천직을 찾으려면 먼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네, 오늘의 좋아하는 일만 하면 재미있게 살 수는 없을까? 첫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준 분들 모두 고마워요.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